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한이 패배를 인정한 유일한 전투인 6.25 전쟁 시기 춘천 전투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정호 장군은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북한군과 중공군이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하게 만든 장군이라고 했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춘천 전투 이후 벌어진 흥미로운 역사의 한 단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 6사단의 영웅적 방어로 전선을 돌파하지 못한 북한군 사단장은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해임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를 52사 위청 장군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의 원형 인물이 이사단장 이청성이었습니다. 소설은 위청을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항일 전쟁에 참가했다가 소련으로 건너가서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소련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군이 유격전만 겪은 지휘관이 많아서 현대적인 정규전쟁 참가자인 위청은 매우 희귀한 존재였고 결국 사단장까지 올라갔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게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단장인 이청성이 소련군 출신인 것은 맞지만 1940년대 후반 소련으로 도망쳐온 항일 영군을 담당한 소련군의 특무장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방 공급을 잘해줘서 김일성 일당이 눈에 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해방 뒤 북한군 협조단 무용수를 강간한 소련군과 권총을 휘두르면서 싸웠다고 해서 강등도 됐지만 이후 출세를 해서 6.25 남침 때 들어온 북한군 10개 사단 중에 하나를 책임진 소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이청성이 소속된 이 군단이 중부 전선을 돌파하지 못해 전략에 차질이 생기자 김일성은 7월 초에 이 군단 장성들을 다 해임했습니다. 빨치산 출신의 김강협 군단장은 사단 참모장으로 강등시키고 7사단장, 2사단장 다 교체했는데 가장 큰 모욕을 받은 것이 이청성 소장입니다. 자기가 지휘하던 사단 산하 여단장으로 간 것입니다. 파면하면 다른 직책이나 후방으로 보내야 하는데 자기가 지휘하던 부대의 산하 부대장으로 보내는 것은 엄청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청성의 이후 운명이 더 비극적입니다. 지리산에서 남로당 전라도 위원장 박영발에 의해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1988년에 출판돼 50만 부 이상 팔리는 히트를 쳤던 이태희 남부군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 남해 여단장이라는 나이든 북한 간부가 후퇴를 미처 못해 지리산 근거지로 찾아왔다가 전투를 거부했다가 처형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설에는 남해 여단장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남해 여단장이 바로 이 사단장으로 남침에 선봉했었던 이청성입니다. 이에 대해 울프독이라는 군사 및 역사 분야 유명한 블로거가 있는데 그가 파헤친 기록에 따르면 이청성은 여단장으로 강등된 이후 목포로 파견됩니다. 명색이 여단장이지 휘하 부하도 거의 없는데 목포로 간 이유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차출해서 여단을 만들어 오라는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즉 후방 경비 및 초모 사업을 책임진 것입니다. 그런데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목포는 북한으로 탈출하는 탈출로에서 제일 멀고 외진 곳이기도 합니다. 후퇴 명령을 받고 이청성도 여단을 이끌고 태백 산맥을 타고 떠났는데 도중에 국군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단의 주력은 참모장의 지휘하에 북한으로 도주했는데 후미에 있던 이청성과 정치위원 조정철은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청성은 수백 명의 잔당을 이끌고 지리산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지리산 빨치산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정규군의 무기도 번듯하니 이들을 포섭하려고 여기저기서 달라붙었습니다. 이청성은 전남, 장흥, 유치산이라는 곳에 부대를 데리고 가서 은둔했습니다. 아마도 북한군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빨치산 활동을 하며 버티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한국 군경 토벌대를 대상으로 전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대를 유지하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지리산 빨치산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하가 터지겠습니까?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아군이 계속 숨어만 있으니 말입니다. 전남도당 책임자 박영발은 사람을 보내 계속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정규군 사단장 출신인 이청성이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박영발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산골 마을에서 버티고 있었죠. 박영발은 분통이 터지죠. 싸움도 안 해. 그렇다고 그 많은 무기도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보고 있는 것이 나중에 전황이 불리하면
언제 부대원들을 데리고 투항할지도 모르죠. 결국 박영발은 부대원들을 보내서 이청송의 쥐부를 습격합니다. 당시 패잔병들은 한 마을에 주둔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마을에 분산돼 있었고 지부가 있던 깊은 산골 마을에는 몇십 명만 있었죠. 이걸 능선을 타고 우회에 습격한 뒤 지휘관을 다 처형합니다. 이때 이청송도 죽고 항일 빨치산 출신 조종철 정치위원도 죽었다고 합니다. 박영발은 이후 이 부대가 군경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고 거짓말로 발표합니다. 이후 남은 이청송의 부대는 자연스럽게 빨치산에 포섭됐는데 이 중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엄청 잘 싸워서 한국 군경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편까지 죽여서 혁명을 하려던 박영발의 최후도 비참합니다. 그 역시 1954년 2월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일각에서는 그가 토벌대에게 급습을 당하자 자살했다고 나오지만 실은 부하 간부가 그에게 카빈총을 난사해 죽였다고 합니다. 이청송과 박영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혁명이라는 것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수많은 배신과 음모로 전철된 인류에 살아가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